최근에 그 2월 2사 대책인가요?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부산도 좀 포함돼요. 점포 3구역, 단감 4구역이었나요? 이런 건데 이것도 좀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 교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건지. 일단 우리 지역에는 지금 정부가 그 이사 대책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해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업 재개발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LH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대신에 시공사나 공사 같은 것들은 민간업자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달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위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LH가 우리 옛날에 많이 보셨던 뭐 주공아파트, 네. 시형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꾸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보지로 올라가게 해달라, 우리 지역을 해달라라고 더 아우성 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그 지역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하시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북의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삐그러진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지역의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못하다 보니까는 이왕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정부의 도움을 받고 또 용적률을 받아서 더 높게 많이 짓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득도 돌아오게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준다니 이참에 하자라고 해서 후보지 지정 신청을 많이 했는데 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반발이 무척 심하고 우리가 왜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던 것들이 서울의 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 나쁜 정책은 아닌데 네. 부산에서는 아직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그죠? 네. 이제 그런 이유는 이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이제 세 가지 지역에 지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하려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그러진데, 곳? 예. 두 번째 역세권,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는데 그 세 군데서 하는데 지금 처음 나온 데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삐그러진 데에 이제 하는 것만 먼저 나오다 보니까는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셨을 거고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달리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왜 우리가 빠졌느냐, 우리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특혜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민간이 하는 것보다 많이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예,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일부 구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 그 민간이 하실 때보다 지금 그 위탁인 LH가 위탁 사업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 전체 수익에서 한 30% 넘게 수익률이 더 나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계속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될 정책 같네요.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부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네. 리모델링은 경기도 이런 데서는 좀 들어봤는데 네. 이제 부산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무척 저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재건축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재건축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동의율이 적어도 가능하다. 예, 뭐 이런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기존에 복도시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그 내 전용 공간, 우리 유니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데다가 이것을 공간을 좀 더 넓히다 보니까는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공간이 옆으로 더 붙여서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또 출입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뒤로 늘리다 보니까는 동구식 아파트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아니 굳이 왜 그걸 서둘러서 하느냐. 지금 살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재건축을 해서 다 뜯어 고쳐서 새로 짓자. 그러면 더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단점, 그 다음에 재건축을 더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시각차, 이게 아마 큰 단점이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요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가 일단 서울에서 이미 재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용적률이 높게 차여져 있는 그런 단지들 중에서 주변 시세가 월등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강남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용산구 이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 지역, 그 다음 분당 제1기 신도시죠. 이 분당 같은 데 이런 데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에 의해서 분당이라 하더라도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40년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하자. 어디는 또 재건축하자. 이렇게 혼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일단 물망에 올라가는 곳이 뭐 해운대 신시가지 일원, 그 다음에 남구 용호동 일원, 뭐 이런 지역 쪽이 물망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겠나. 다만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조합원 전체한테 확산되는 데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단점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분양을 기다리신 분이 애가 네. 타는 게 분양이 안 나와요. 네. 분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면 후분양하겠다 이런 말도 못해. 정말 대단지인데 후분양을 하겠다는 말도 있고 이게 후분양이 대세인가요? 왜 이렇죠?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후분양 제도를 지금 이제 분양가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양 보증에 해당되는 분양 보증을 내주는 그런 공기업의 동의 또는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한 심의, 분양 가격이 뭐 흔히 우리 상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한 금액이 주변 시세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된다. 그렇죠. 그런 예. 게 좀 있죠. 로또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당첨되시는 분들은 로또 아파트가 되는데 그 지역에 수년 동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로또 아파트에 돌아갈 그 수분양대들이 가져가는 돈이 내가 돌아와야지 왜 그분들한테 주느냐. 그렇죠. 조합원들 건데. 우리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고 여태까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전세를 전전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을 줄여야 할 돈을 왜 하나도 그와 연관하지 않은 분양자들한테 분양가를 싸게 해줘서 돌아가게 해주느냐.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원주민 또는 투자자분들에 해당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해결이 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해결이 낫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조합 측에서는 극단의 조치로서 후분양을 하겠다. 후분양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가를 뭐 좀 늦게 분양하더라도 받을 수 만큼 다 받으니까요. 그거는 조합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시행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분양시장 또는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그런 리스크, 위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공사분들은 나중에 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대로 받던 나중에 조금 더 받던 간에 관계없이 빨리 공사비를 회수해서 다른 데 돈을 써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분양에 반대한다. 이런 그 시공사와의 조합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말은 나오지만 실제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특히 일반 분양 물량 숫자가 많은 그런 대단지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1, 200가구야 일반 분양이면 후분양 가능할 것 같은데 네. 1000세대, 2000세대를 후분양한다? 이거는 와, 굉장히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합,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속 협의 중이라서 분양 일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고 지금 뭐 로또 분양이긴 하지만 우리 무주택자분들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저도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너무 애타게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저걸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마냥 기다렸다 하더라도 이 로또 분양이 점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수백 대의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그 당첨의 기회가 나한테 오겠느냐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이렇게 분양가를 낮게 해주면서 내 추가 분담금은 또 몇 억씩 더 내놔라 하니 그쵸. 말이 안 된다.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갈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 하지만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아마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셔서 아마 그 분양을 해서 무주택자분들의 일말의 희망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